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9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요즘에 뭐 내란 재판 특별부라든지 뭐 추가 특검 연장 등등 정치권의 법적 이슈가 좀 많길래 오늘 변호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법리 논쟁보다는 진흙탕 싸움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고요. 그래도 또 잘 들어보면 한 10마디 중에 한두 마디 정도는 또 건질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멘트 성공률 20%에 도전해 보면서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좋을까? 일단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친장 패널입니다. 장동혁? 예. 친장 패널 중에 가장 장동혁과 친한. 인증 받았죠? 공인 인증 뭐. 은행도 아니고 공인 인증 받으셨습니다. 친장 패널.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서 패널입니다. 서? 친서정욱 패널. 누구보다 서정욱 변호사님 좋아합니다. 네, 무척. 네, 되게 싫어하는 얼굴이네요. 나 쳐다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좋아하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새로 처음 뵙는 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친민심 패널 친민신입니다. 민심과만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한 대 때려줘 옆에서. 친민심 패널 신인규 변호사님 워낙 또 방송 활동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 패널 아닙니까? 전이 누구예요? 우리 전진배 사장.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야말로 진짜 구독자 친화적인 유튜버죠. 네, 여기 다 유튜버들이 사실 저희가 변호사라고 모셨지만 자나깨나 유튜브 구독자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따 재판도 가야 돼. 자, 일단 여러 뉴스들 가기에 앞서서 요즘 국민의힘의 인증 받은 패널 인증제 이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 소속은 아니시니까 해당은 안 되시는 거죠? 뭐 그래도 이게 당은 아니지만 네. 보수로 대표로 오면 네. 보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보 진영은 좀 한 목소리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에 보면 장동혁 대표를 막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네. 대표적인 게 뭐 김건식, 신지호, 그다음에 김종혁, 그다음에 박상수, 친한. 이런데 한동계 이 패널들에게 다 도려내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이거는 이게 암적 존재죠. 암적 존재가 나와서 이게 좌파 편하고 똑같이 계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 몫으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몫이나. 보수라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 보수인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 민주당이 그냥 둘까요? 그냥 두죠. 제가 알기로 민주당 이름으로 넣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비판 노골적으로 하면 뭐 재명 씨 웃겨요. 뭐 박상수가 페이스북에 동혁 실해놨더라고 여론조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둘까요? 한번 입장 바꿔놓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도요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근데 약간 그냥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진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잘잘못보다는 그냥 편을 든다는 것처럼 혹시 들리실까봐 사람들에게. 근데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동혁 씨 어제 여론조사가 천재일보안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장동희 1등하고 그다음에 조국 정청래가 2, 3등 하고요. 한동훈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이게 뭐 항목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장동희 대표가 고의로 조작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동혁 씨 뭐 기분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대표 보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예의가 없잖아요. 암적 존재다. 아니 근데 저는 보수 입장에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동의가 안 되는 게 장동혁과 한동훈 그 두 분이 무슨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논의를 해보고 싶고 아니 헌법을 지키고 헌법 안에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지금 패널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보수 정체성에 맞는가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분은 혹시 자주 보셨었나요? 뭐 가끔씩 옛날 스펙스에서 몇 번 보셨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패널 인증제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아니 정욱 씨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인증 받으신 거 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아니에요. 인증을 네. 어떻게 받는 그거 무슨 거야? 뭐가 와요? 우리도 받을 수 버튼이 있어요? 오나요? 아, 항상 이 방송 제 거 뭐 보고 잘 봤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연락이 대표한테? 와요. 자주 연락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최대 경쟁자는 강신업 변호사예요 지금. 아까 당신은 말씀. 변호사국이 정도에 이미 지지하고 끝났지. 있습니다. 친장 패널. 거의 아마 대부분 유튜브들은 장동혁 적극 지지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원래 우파 쪽에 신의 한수 계열, 정가원 목사님 이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쪽은 좀 떨어져 예. 나갔고. 소년보 계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열이 그건 다르잖아요. 아직은 이제 소년보 목사. 아직은 장동혁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환길. 근데 구속됐잖아. 소년부 구속됐죠. 목사는 구속됐죠. 네. 아니 계열이 아주 복잡. 계열은 살아 있을 정가원 것으로 목사 계열이 네. 장동혁 비판 중이에요. 약간 요즘 장동혁 대표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당 전체를 좀 품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몇 번 피력을 좀 했잖아요. 그거는 혹시 예를 들면 정통 우리 서정욱 이 주류 이쪽이랑은 좀 생각이 안 맞는 건 아니.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 뭐 이런 분들이랑은 생각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요즘 행보가 조금 수상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아마 근데 이거 그 품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가원 목사나 이쪽에서 떨어져 나간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약간 메시지가 조금 이게 그 일관성이 없긴 한데 그러나 이게 가장 최근에 인터뷰 연합뉴스 네. 보면 이제 이거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최악의 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같이 가느냐. 아. 이게 본심입니다. 그게 본심이고. 그럼 본인은 처음에 왜 한동훈한테 기대어 정대 이렇게 잘 안착했대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한동훈이 기대한 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네. 가장 인재가 장동혁이니까 사무총장 시켜준 거죠. 이게 당을 뭐, 위해서. 예, 뭐 기대한 것도 없어요. 적임자를 뽑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제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도 그냥 가서 잠깐 있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뭐 정청래와 뭐 악수 같은 건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다 만났잖아요. 활짝 웃었습니다. 마늘과 네. 네. 그림 좀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이제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다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네. 모두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 마늘과 쑥은 위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재밌는 농담. 뼈 있는 그렇죠.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게 그 반격이라고 봐야죠. 반격 정도까지 갑니까? 그럼요. 사람하고 악수하겠다 했는데 네.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게 그 곰처럼 당구시나 네. 이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그 언중육을 아주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한 방 먹인 이런 걸로 봅니다. 약간 굴욕적인 건 아니에요? 굴욕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방 날린 거예요. 날린 거예요. 어떻게 날린 거예요? 내가 곰이어서 쑥을 먹겠다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날린 거예요? 글쎄 뭐 여튼 그 어제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 복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어제의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초반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면 악수 안 하겠다. 전 이런 발언은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퇴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걸 대통령께서 퇴로를 잘 마련을 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조금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계가 된 것 같고,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격앙된 메시지를 낼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네네네. 내가지고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비판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너무 화기애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 메시지 내용을 보면 예. 전북이 그 특검 연장 거부권 행사해라. 예. 그다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도 예. 거부권 행사해라. 안 하면 이게 그 권력 앞에 누워 자고 있는 척하는 사법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 사법부가 일어나면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게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표정은 웃으면서 이게 원래 친화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러게 그 메시지를 봐야 돼요. 네. 아주 그 강한 메시지를 연달아게 던진 거예요. 야당은 이게 이런 무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상대로 하는 말을 하잖아. 네. 어제 그 회담은 장동의 KO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KO승. 그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튜버들의. 여기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왜요? 더 여기 되게 허용적이잖아. 내가 항상 말한 게 네. 장동혁 대표의 그 면면을 보면 네. 처음에 A 갔다가 그 다음에 B 갔다가 그 다음에 C 갔다가 그 다음에 C 속에서도 뭐 1 갔다 2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저분은 상당히 유연하다 아, 얘기했어요.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게 좋은 말도
들리지만 사실은 나쁜 의도로 썼고 네. 그게 계속 왔다 갔다 순간순간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을 끌어안는 듯이 하고 뭐 가서 접견도 하겠다 그래서 전환기한테 사정사정 하고 있지만 실제 되고 나면 그렇게까지 극단은 못 갈 거다 그랬거든요. 진짜 딱 그랬잖아요. 자기 유연성 있게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김민수 간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옆에서 좀 말리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정광훈이 아니라 전환기라고 고성욱이 뭐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좀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하는 게 표를 얻는 거야 이 정도만 계산하고 있고 대통령한테도 마치 뭔가 되게 센 것처럼 뭐 만나봤자 아무것도 없으면은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 딱 쳐주고 들어가 놓고는 아 제가 마늘하고 쑥을 먹었습니다. 제가 당신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노력을 가상한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주 유연하고 아주 융통성이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늘 표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게 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게 지도자 덕목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꼭 올바른 길만 올곧게만 가는 게 그럼 부러져요. 근데 저는 어제 승리자는 네. 전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야죠. 결국 정치인의 메시지의 일관성에서 신뢰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건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계속 일관되게 모두의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 또 여야 대표자들을 항상 불러가지고 계속 지금 정치복원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정을 받은 거고 어제도 네. 장동욱 대표 앉혀놨는데 뭐 마늘 쑥 먹고 사람 됐다는 얘기했을 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를 더 듣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 다음에 여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줌으로써 네. 전 어제의 최종 승자는 전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워낙 여야가 이제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그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대화의 장은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악수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의 복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평가하시는 분들은 뭐 꽤 계신 것 같은데 역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그거 평가하기도 좀 어렵죠. 아니에요. 저분이 말을 저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지금 잠깐 뜸을 들었잖아요. 네. 저분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요만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나래롤. 어제 뭐 네버, 이재명 네버. 대통령이 승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은 네. 이런 회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은 네. 한마디로 그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과 똑같은 궤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온갖 게 뺨 맞고 뭐 전부 뒤통수만 맞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협상용으로 한마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랬더니 뭐 신뢰가 회복됐다고. 신뢰가 회복돼가 조제에 그렇게 단속합니까? 계속 이 트럼프는 한 대 때렸다가 네. 또 립서비스 달래줬다가 또 관계를 또 때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그냥 트럼프 피스메이커 위대합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마디 말한 게 없어요. 이걸 이게 잘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저는 궤변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네. 주장이 만약에 입증이 되려면 데이터로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못했다, 잘못됐다 이러면 사실 이게 억지 비판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전 어제 장동혁 대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했다고 잘했어요. 봐요. 네, 생각한 잘했어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지 네. 무조건 깔아내리는 것은 좀 민심과는 매우 배치된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혹시 마늘 좀 준비해 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오늘 마늘 필요. 양파가 괜찮아요. 아, 양파 좀 있군요. 아, 네네, 저희가 항상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원래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로 양파나 마늘 먹거든요. 삼겹살. 자, 그래서 이제 여야가 민생경제 합의체 요거 네. 이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민생경제 네, 협의체를 협의체인가요? 구성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네. 계속해서 여기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서 네.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적어도 민생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근데 말로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게 없잖아요. 민생경제 협의 관련해서 뭐 민생경제를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물어보는 거 같아요. 날 못 쳐다보잖아. 뭐 말해봐봐요. 저도 별 기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쳐다보질 뭐예요? 못해 나를. 아니 원고 본다. 알겠습니다. 아, 당정 갈등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계속 아니란 얘기는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이제 오늘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네.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검찰 개혁 이제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 후속 입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두 사람의 말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약간 말투까지 복원해가지고 기사에 네, 나오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취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네. 이제 하나를 들으면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맞췄을 거예요.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기자가 다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제 우상호 수석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거고 정부 입법안으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사전협의할 때 당도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당정청이 같이 이 입법 기구를 운영해야지. 당도 들어갈 거야라고 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은 이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뭔 소리예요? 당이랑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 하다가 그다음에 좀 센 말들이 좀 나온 예. 거죠. 아니 내가 막말로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지금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전달하는데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그 총리가 아니 이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총리실 산하 지금 이 TF에는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가 참여하고 만들면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자라고 하고 일단락지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당하고 정부하고 약간 엇박자 나는 건 맞아요? 아니면 오늘도 계속해서 다른 뉴스 뭐 헤드라인 같은 거 보니까 뭐 큰 틀에서는 전혀 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혹시 이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우선은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서 지금 정부조직법까지는 이제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뒀거든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실패 없는 성공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고 저는 정부나 여당에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고요. 정부는 정부안을 만들고 의원들은 의원 입법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구에 당의 인사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부 원리에도 사실 우상호 수석의 주장이 이건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요. 근데 예전에 정부 입법 같은 거 할 때도 당이랑 협의해서 하거나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정부안을 만들고 그걸 네. 가지고 당하고 협의하는 거지 정부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오진 다 들어온다는 않는다? 거는 이거는 저는 정부 체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럼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놓고 보면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당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는 성과에 집착하는 것 같고요. 정부는 성공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과에 집착을 하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네. 지방선거 이후에 또 정청래 대표는 아마 당대표로 재신임을 아마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개혁에 대해서 자꾸 당에서 조금 더 그립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그 성과에 집착해가지고는 성공하는 개혁 만들기 매우 어렵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안이 나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는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하고요. 네, 또 당은 네, 당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전 성공의 키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저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지면 지금 당에서는 이번 당기 순이익을 얼마를 내느냐에 더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영속적인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그 같다. 대표적인 게 지금 유예기간 1년 둔 거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도로 1년이냐 끄냐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각과 당의 시각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대조적으로 비춰질 수는 있다. 근데 저는 가르마는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전 정부는 정부의 일을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갈등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예, 정성호 장관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세 가지죠. 첫째는 그 검찰청 이름을 유지할 거냐, 검찰청 이름. 아니면 네. 공청으로 바꿀 거냐. 네. 그다음에 이거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중수청 어디에 두냐? 행안부에 둘 거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아. 이게 원래 갈등이 많았는데 네. 이때는 그 정청래 대표가 케오성을 이긴 거예요. 전부 정청래 대표 뜻대로.
당일 다 된 뜻대로 거죠. 갔으니까. 네. 큰 방향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이죠. 네. 아직도 이게 그 많아요. 쟁점들이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저 보안 수사권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관할이나 이런 디테일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 또 정청래 대표 끼어들려 하니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이거는 이게 정부 안을 먼저 1차로 만들고 네. 국회 통과 과정에는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이게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네. 그런데 정청래 당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당정 다 같이 이게 대파하기로 했지 않냐. 약속이. 네. 이러고 극한 어제 충돌을 한 거죠.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는 목소리 이거 처음 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반가워 보이시네요. 예? 굉장히 반가워. 좌파들끼리 싸우니까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죠. 아 그래요? 예. 나라를 좀 생각을 하시지. 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 잘 될 겁니다. 예,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갈등은 뭐 당정에서 아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거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다- 조정 가능한 거고. 다 해결해 오던 것들이고요. 네. 이게 본질적인 것들도 아니고요. 네. 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미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갑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고 네. 다만 제가 그동안에 만약에 우리 서정학 변호사가 좀 배가 아프다거나 속이 상하다거나 그러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참 모습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어요. 검찰 개혁에 이견은 없고 이제 세부 사항은 없다, 조율 이거잖아요. 중이다. 일단 이렇게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다. 네. 제일 이슈가 될 거, 제일 끝까지 잘 조율 안 될 거 뭐라고 보세요? 딱 하나만 꼽으신다면 우리 선영 변호사는. 저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 검찰이 이게 예. 있으면 이제 완전히 검찰 권한을 힘을 빼겠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 남아 있으면 검찰 힘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아마 이게 수사 가장 지휘하는 것처럼. 특히 조상호 변호사가 이걸 많이 해요. 법무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예. 조상호 변호사가 예. 계속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방송마다 다니면서 예.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민주당 가장 반대할 겁니다. 아. 가장 큰 이슈로 봐요. 여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보안 수사권은 말고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안 수사 요구권. 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을 아예 줘버리게 되면 네. 실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보안 수사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무엇을 하든 간에 보안 수사권이란 이름으로 막 계속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권이랑 어떻게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자기가 직접 하는 할 거고. 수 있도록 이 라인을 다 만들어주는 거고 요구권은 해라 니네 보안 수사를 해라.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정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해라라고 하면 보안 요구권이고 그다음에 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도 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 요 정도 그치, 되나요? 그치, 예. 근데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저는 네.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저는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필요해요. 듭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요구권으로 했을 때는 지금도 요구권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다 통용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일각에서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 이걸로 지금 공포 마케팅을 전 한다고 보는데 검사징계법도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검사라도 나대면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요. 검찰청법 4조에 의해서 인지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사 개시권을 검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안했던 건데 이제는 네. 검찰청법을 폐지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과거처럼 어떤 별건 수사라든지 표적 수사, 토끼머리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왜 두느냐? 경찰 수사 독점에 대한 통제권으로 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엑셀로 그걸 이해하면서 보안 수사권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도 그럼 경찰의 수사 독점과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암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한 안을 내놔야 네네네. 되는데 아직까지는 급하니까 빨리 뭐 정부 조직만 바꾸자 이러면서 지금 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형사사건이 1년 동안 160만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실시된 지가 꽤 됐는데 네. 실제 보안 수사권이 행사된 거는 10%도 안 된대요. 원래 그러니까 있어도 제도가 네. 있어도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하고 보안 수사권 행사하는 거는 두 개가 조금 다른데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려면은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보안 수사해라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이 사건에 관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냥 보안 수사 요구권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공소 제기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니네가 이걸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라 이 정도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부담을 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현직 검사들 혹은 뭐 전직 검사들의 모임 뭐 이런 데서도 뭐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직 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수사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사실 검찰청 자체는 이제 아마 헌법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검사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용어들이 있으니까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이건 더 상위법인 헌법을 좀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아마 전직 검사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거겠죠? 근데 전직 검사들은 좀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형사사건에 1년에 피해자 160만 명 나오는데 그분들 생각했습니까? 권력자들한테 충성하기 바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뒤섞으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뭐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있잖아요. 전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벌백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핀셋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든지 징계를 해야지 이걸 뒤섞어가지고 일부가 문제니까 전체를 다 없애야 되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해경도 해체했다가 또 부활시켰고요. 예를 들어 지금도 충암고 출신들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충암고등학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뒤섞기 시작하면 제도개혁이 산으로 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게 또 반복돼요.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